그 토론회 중에 그 김영배 의원이 잠깐 와서 미안하다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요. 오늘 대통령 국회 연설 있고 바로 끝나고 회의 있고 이래서 토론회에 참석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입법과 사회적 경제에 관심 갖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민영배 의원도 오늘 연설이 있으셔서 아마 하여튼 중간에 짬을 내서 한번 오겠다 뭐 이런 말씀은 아까 하고 가셨는데요.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지 명확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회적 금융 연대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협의 이현배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배입니다. 사회적 금융 연대 강화에 있어서 신협의 역할, 기능, 특히 이번에는 제도 개선 관련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타법인 출자 허용이라는 신협법 개정, 저희 주민신협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역할을 하는 많은 신협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법 개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한계와 제약 때문에 충분한 넉넉한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약이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상당한 유연성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신협운동이 이제 6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짧게 표현한다면은 3년 전 서민금융을 사회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서민금융을 포용하는 그런 사회적 금융으로 어떤 신협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이 되겠고요. 특히 작년부터 7대 포용금융이라는 어떤 금융정책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 22억 했고요. 아직 미진하고 진행형이지만은 뭔가 몫을 해내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중앙회 사회적 경제 부를 신설했고 3년 차 되면서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통과됐을 때 각 지역연합회가 사회적 금융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금 현재 880개 신협 중에 70개가 넘는 신협들이 사회적 금융으로 선언을 하고 직원과 임직원이 함께 조합원과 함께 사회적 금융 역할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번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은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료에 보시면은 신협의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사업부터 복지사업, 공제사업, 그래서 6호항까지 신협의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신협은 타법인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법에 근거해서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신협은 그런 다른 어떤 상호금융권과 다르게 타법인의 출자가 할 수 없는 조항이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출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또 부수 업무의 자회사와 또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등 수행이 이제 불가합니다. 이런 어떤 제약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추진, 이런 제약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출자 불가, 그래서 이후 이종 협동조합의 참여, 연합회 참여는 돼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약이 돼 있고요. 향후 주택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린 뉴딜 등 다양한 가치 창출 금융의 참여가 제약이 돼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작년 발의됐다가 이제 폐지됐고 올해 2020년 7월 15일자로 이제 전재수 의원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 들어가서 추가가 돼야 된다. 즉 현재 있는 개정안은 그 법 개정 취지가 담고 있는 게 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또 사회적 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또 추후 새로이 설립될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등이 모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배제된 성격의 지금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조합만이 아니라 연합회, 전국 연합회까지 포함되는 건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9조 사업의 종류 앞에 이제 보셨듯이 이런 사업의 종류에 제7항에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협력 이 내용이 신협의 사업의 종류에도 들어가야 되고 법 개정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실제 출자가 허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8항에 이런 부대사업 그래서 이런 어떤 법 개정 내용의 추가가 되어졌을 때 실질적인 신협들이 현장의 신협들이 사회적 경제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류 협력하는 지원 대출이 이루어지고 다각화된 어떤 그 지원의 형태들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항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개정하는 신협의 사업의 종류 중에서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을 위해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만 돼 있다는 거죠. 2항과 4항에 의해서. 그런데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은 신협의 조합원을 위한 그 사업으로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업 전체를 열어주면서 특히 지금 7항 내용이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어떤 교류 협력만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다양한 어떤 이 협약 이런 것들이 유연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법 개정이 돼도 기본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및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저희 신협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고 이런 법 개정이 되어졌을 때 타법인 출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농협법이라든지 새마을금고법, 유사상호 신용금고의 어떤 출자 허용의 어떤 기준과도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 검토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신협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신용조합청이라는 이런 어떤 청이 있거든요. NCUA라는 그래서 규제와 허가와 감독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가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정책과 감독이 일원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범위 안에 있지만 일정 부분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어떤 추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어떤 그런 갈증을 말씀드리겠고요. 신협 60년을 맞으면서 다양한 어떤 금융들이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그 지원 금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현장의 다양한 양극화와 어떤 서민들의 어떤 그 금융에는 신협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신협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과 관련돼선 그 저희의 자조적인 금융 그 다양한 그런 노력들, 시도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제는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